지금부터는 나 아니야. 이전까지 인류는 정신질환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정신병자. 정신병? 바로 정신질환은 역사 속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비정상적인 존재,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미치광이 내지는 광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시골에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모두 도시로 대거 몰려들었어요. 1600년대 중반까지 런던은 52만 명에 불과했는데 1800년대가 되자 무려 110만 명으로. 두 배가.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다 떠나고 나니까 보살펴 줄 사람이 없게 된 광인들이 도시로 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불황자나 빈민으로 합류하게 된 겁니다. 아니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 광인들이 도시의 문제 원인으로 찍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한 명 이렇게 막 변소 뒤나 창고 이런 데다 숨겨놓으면 됐는데 이제는 도시에 갈 곳 없는 광인들을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황자, 범죄인 이런 사람들을 광인까지 해서 그냥 한 곳에 다 모아놓는 대규모 수용시설을 도시 안에 짓게 됐어요. 말 그대로 격리네. 바로 본격적인 수용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유럽 최초의 정신병원의 전신으로 알려진 베들렘 왕립병원입니다. 16세기부터 런던시가 관리하면서 산업혁명 시기에 대표적인 도시의 수용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설민 씨, 그 명색이 병원인데 환자들에 대한 처우나 관리는 어땠어요?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하수구 위에 건설됐다고 해요. 그래서 배수구가 막히면 폐기물들이 올라와서 냄새가 엄청 고약했다라고 악명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제공받는 식사가 저칼로리로 하루에 2번 정도만 제공됐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엄청 열악했구나. 그치, 당시 병원이 수용소의 개념이었다면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냥 편의상 안 보이게 하는 격리와 감금이었어요. 과연 당시 수용소에 있던 광인들은 어떤 상태로 감금이 되어 있었을까요? 와, 아니 몸을 저렇게 묶어놓았다고요? 그렇죠. 이 그림은요, 1800년대에 베들렘 왕립병원에 10년 넘게 수감된 정신질환자를 누가 그린 그림입니다. 와. 그의 목에는 튼튼한 철제 고리가 금속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고리는 벽에 붙어 있는 6피트 높이의 철봉에 걸려 있어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폭이 약 12인치인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쇠사슬 양쪽에 고리가 달려 있었으며 그 고리는 그의 양팔을 감싸고 옆구리에 딱 붙여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럴 바엔 그럼 그때 당시에 이 광인들은 교수님 그럼 얼마나 그 가혹한 환경에서 이게 감금당한 겁니까? 자, 광인을 구속했던 건 쇠사슬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통제하기 힘든 광기를 다룰 땐 더 특수한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정신질환자의 목에 채웠던 옥깃이라고 그래요. 저 목에 채워두면 구속된 사람들이 치아로 자신의 몸을 물어뜯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야, 좁아 답답해. 아우 답답해. 광인들은 각종 도구에 묶인 것도 모자라 저렇게 겨우 딱 2발만 디딜 수 있는 좁은 공간이나 관 속에 꼼짝없이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관에다 가뒀어요? 저거 고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일부 증상이 심한 광인들에게는 훈육이란 명목으로 체벌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수용소의 광인들이 참아야 했던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낼게요.
당시 병원이나 수용소에서는 광인들을 이용해 큰 수익을 올렸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아휴, 그러면 안 되지. 뭐로 돈을 벌었을까요? 정답. 정답? 뭐 이제 우리 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잘 케어를 해주고 할 테니 기업의 후원을 받는 그런 기부. 되게 바람직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 같지만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약간 동물원처럼 음. 광인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 거예요. 예. 구경하라고. 예. 혜성 씨 정답입니다. 즉 관람료를 받고 광인들을 구경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처럼 예, 구경거리로 그렇죠. 만든 거네. 동물원으로 생각한 거죠. 아, 속상하다. 당시 베들렘 병원은 귀족이나 부자들에게 정신질환 환자들을 구경하는 걸 일종의 관광 상품처럼 팔았고요. 사람들이 오면 조련사가 원숭이를 다루듯 광인들을 대했고 서커스에 동물같이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을 광인들을 진기한 동물로 대했대요. 그리고 이때 광인들은 유흥거리로 전락한 이 상황에 당연하지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죠. 그렇다면 당시에 1년간 얼마큼 다녀갔을까요? 한 10,000명? 10,000명, 좀 더, 3만 명. 3만 명. 자, 실은 9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거죠. 아니, 왜 구경하는 거야? 진짜 많이 갔네. 그리고 이때 연간 관람료 수입은 300에서 350파운드 정도인데 이 돈은 당시 식량 한 끼분인 빵 48,000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인들을 여전히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괴물, 잘못 태어난 존재라고 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동물원이나 서커스를 보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했던 거죠. 교수님 그래도 이게 산업혁명 시기면 기술이 좀 발전하는 급성장하는 시기인데 뭐 치료법 같은 거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나름? 그렇죠. 일부 정신병원은 치료가 벌어지긴 했어요. 일어나긴 했지만 지금 보면 매우 황당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이만 못한. 예.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국의 한 의사가 만든 회전 의자라는 게 있어요. 회전 의자? 뭐야? 먼저 광인을 회전대에 묶습니다. 그리고 광인이 묶여있는 의자를 강한 속도로 빙빙빙빙 돌리는 거죠. 계속 돌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리죠. 완전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우리 막 멀미 나면 토해요. 그쵸, 토하는 겁니다. 구토를 하다가 결국 빙빙 도니까 의식을 잃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의사는 근데 이 방법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왜였을까요? 막 날뛰고 흥분하던 사람 묶어놓고 저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고 잘못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겠죠. 고문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광인들은 정신에 치료된 게 아니라 의자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해졌을 뿐인 거예요. 일종의 학습과 고문이죠. 그쵸. 그래서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한 환자가 있는데요. 무려 18일 동안 연속으로 이 치료를 받았대요. 이후에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60번 이상의 구토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선미 씨, 당시 또 어떤 황당한 치료법이 음. 정신병원에서 시행됐나요? 당시에 우울증에 걸린 광인의 감각을 되살린다고 개미가 우글거리는 자루 안에 집어넣기도 했고 그리고 뱀장어가 가득 찬 욕조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새로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새로운 정신 상태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진짜 황당하다, 황당해. 맞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쌓인 독성 물질이 그러니까 숙변 이런 거 같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광기를 이룬다는 정말 이상한 이론들이 많았어요. 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행했던 치료법. 바로 목화시유와 같은 강력한 설사제를 줘서 와. 정신적 위기를 없애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선 보통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거로는 안 돼. 뭔가 되게 독특하고 새로운 게 있어야 돼.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점점 끔찍한 거로 가게 된 거죠. 결국 상담치료법의 발판이자 정신분석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세기가 되자 프로이트를 필두로 정신의학계에 새로운 치료법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 결과 정신과 의사들은 독자적인 생물학적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제시된 첫 번째 생물학적 치료법은 국소 감염 치료법이에요. 가면 이 치료법을 제시한 인물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인 트렌튼 정신병원의 원장이었던 헨리 코튼이었습니다. 정신의학의 이론을 정립한 크레펠린, 치매를 발견한 알츠하이머, 이런 유명한 사람들한테 직접 배운 금수저 인맥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헨리 코튼이 중증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감염 부위로 가장 먼저 주목하고 치료한 부위는 어딜까요? 여기 아니에요? 네, 머리 좀. 머리 아니에요? 정답 예, 머리 뇌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니라고? 아, 정답. 예, 간. 간. 간 때문이에요.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야, 설민 씨. 혀. 혀. 네. 아주 가깝게 왔습니다. 하지만 오답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치과처럼 이빨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 혜성 씨 정답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예, 와. 바로 치아였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있으니까 이 독소가 생겨서 혈류를 통해 뇌를 중독, 좀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해. 아. 그래서 치과 의사의 검진과 엑스레이를 통해서 감염이 발견된 환자의 치아를 뽑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너무 싫다. 이 헨리 코튼은요, 1921년 1년 동안 환자의 이를 무려 6,472개를 뽑았습니다. 입원했던 환자의 수를 보면 한 명당 평균 10개를 뽑았대요. 어쨌든 헨리 코튼의 주장대로 치료가 됐나요? 그럼 지금 뽑고 있겠죠. 치료가 됐으면. 그러면은 그분은 이빨만 날아가시고 강냉이 털린 거예요, 그냥 두 사람한테. 6,000개가 괜히 갔다가 강냉이 털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창 제거를 하고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편도선, 위장, 비장, 자궁경부, 결장 줄줄이 다 떼내기 시작하는 거죠. 떼네요? 왜냐하면 이빨을 뽑아보니까 안 났어. 그럼 내가 틀렸구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전이 됐다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술을 통해 감염 부위를 도려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와. 실제로 마사 호이치라는 여성은 조울증 증상,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한 증상으로 입원해서 일단 당연하지만 이빨 몽땅 뽑았어요. 그 다음에 편도를 또 잘라냈어. 그리고 또 얼굴 뼈 안쪽 구멍을 뚫기도 했대요. 그 다음에 독소를 제거한다면서 결장의 관장들을 한 번에 20번씩. 그리고 저항하자 또 20번. 에? 그래서 이 마사의 조울증이 치료됐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말 그대로 돌팔이 의사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병원에서 그녀를 국소 감염증으로 생긴 중증 질환을 외과 수술로 완치시킨 성공적인 사례다라고 파. 기록했대요. 두 번째 생물학적 치료법은 말라리아 치료법입니다. 그럼 뭐야? 말라리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거 걸리면 죽잖아요. 당시 비엔나 대학에 근무하는 율리우스 바그너 야우레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917년에 정신질환자들이 우연히 심한 열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으니까 극적으로 정신질환도 증상이 호전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열이 되는 열병을 앓으면 증상이 치유될지 몰라라는 나름의 가설을 세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열병을 만들지? 말라리아를 걸리게 하면 돼. 그러면서 환자의 혈액에 말라리아 병균을 접종한 겁니다. 거의 뭐 생체 실험이. 그리고 이때 율리우스는 말라리아균을 이용해서 신경 매독을 치료하기로 했는데 신경계로 전이된 매독균이 뇌 손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망까지도 하는 병인데 신경 매독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었다고 합니다. 신경 매독이 무섭네. 교수님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가설이었잖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시도해보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나요? 예. 율리우스가 말라리아 치료에 대한 가설을 세운 당시에 우연히 만난 군인이 3일열 말라리아를 앓고 있던 환자였대요. 근데 실은 이 병은 쉽게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가 말라리아 환자에게서 피를 뽑아낸 다음에 이 균을 신경매독 환자 9명에 주입했습니다. 그럼 이 신경매독 환자들은 다 나았을까요? 더 하나도 안 낫겠죠. 다 죽었을 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처음엔 말라리아 증상 알았는데 말라리아 낳고 난 다음에 9명 중에 2명이 매독이 완치되었어요. 네? 아닐 것 같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를 합니다. 정신의학계 센세이션이죠. 그러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말라리아 균 좀 보내주세요, 균 좀 보내주세요 해서 병원으로 이 보온병이 전달됐대요. 뭐 영상으로 확인해 보죠. 너무 무서워. 야, 이거 진짜. 신경이 살아. 오. 노래하는 저렇게 되는구나. 야, 이건 너무 충격적이다. 그런데 위험해 보이는 이 전기 충격 치료법은 뇌의 신경회로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걸 한번 전기 충격으로 리셋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뇌 이상이 정신질환을 일으킨다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뇌 문제다. 뭐 악마도 아니고 뭐 신도 아니고. 뇌까진 갔네 그래도. 예, 그렇죠. 이 치료법은 1938년 이탈리아 출신의 의사인 우고 첼레티와 루치오 비니가 개발했습니다. 이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본 거예요. 환자가 신기하게 간질을 하고 나면 우울증이 완화되는 걸 본 거예요. 사실 뇌전증이라는 게 생각해 보니까 뇌에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 경련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정신질환자 뇌에 전기 자극을 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가설을 세운 거죠. 또 마침 경찰이 길거리에서 신원 미상의 정신증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연고 없는 환자한테 지금 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뇌에 반복해 전기 자극을 줬어.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치료를 주도한 첼레티와 환자의 대화가 남아 있는데요.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90볼트를 올려보세요. 아니, 뭐야, 멀쩡한데? 환자분 무슨 일 있었죠? 모르겠어요. 아마 잠들었나 봅니다. 100볼트. 죽었는데? 어떡하지? 보세요. 두 번째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좀 말 잘하네요. 자, 계속해 봅시다. 이게 뭔 대화예요, 이게? 전기를 맞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자, 이들은 환자가 버틸 전압을 실험을 통해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결과는 신기하게 증세가 호전됐어요. 와.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단 극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전기 충격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게 됐습니다. 곧 많은 병원에 시행됐고 미국에서는 의학 교과서에도 실리게 됐죠. 아니, 최설민 씨. 예. 전기 충격 치료가 미국에선 그럼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 사용된 건가요? 1985년 미국 의학회지에 따르면 우울증 단기 치료로 전기 치료만큼 효과적인 치료는 없다라고 인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전하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변형된 전기 충격 치료라고 해서 약을 먹을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임신 중이시라든지. 가장 효과적인 건 심한 우울증,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도리어 안전한. 임신 중에 전기 치료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먹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치료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구나. 예.